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추가 발견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고유정, 36의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쓰레기 집화장으로 연결돼 있는 아파트 쓰레기 배관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A4 용지 상자 절반가량 분량이다. 이 아파트는 쓰레기 분류함과 집화장이 배관으로 연결돼 있다. 분류함에 버린 쓰레기가 집화장으로 흘러가고 이후 차량에 선적해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다만 발견된 물체가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 강모 36씨의 뼈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경찰은 이 뼈가 강 씨의 것으로 추정될 만한 근거는 없지만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 DNA 감정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뼈 추정 물체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4일, 15일에도 인천 서구 재활용업체와 경기 김포시 소각장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국과수로 보내졌다. 지난 5일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된 뼈 추정 물체는 국과수 감정 결과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밝혀졌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달 28일 제주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던 중 바다에 일부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후 김포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을 한 차례 더 훼손한 뒤 지난달 31일 오전 김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훼손된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 36의 재혼 남편 A 37씨가 아들 사망 사건 당일의 자세한 기억을 떠올리며 고유정의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제가 일어났을 때 고유정은 이미 얼굴 화장을 마친 상태였다며 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와 아기가 있었던 방을 몇 번이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도 열려 있었고 아이가 엎드려 피까지 솟은 상태였는데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기 사망 당시에 혈흔이 있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며 차부검 당시 경찰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 등에는 가로 한 줄로 된 의문의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라며 설령 내 다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고개만 돌리면 숨을 쉴 수 있다며 의문을 계속 제기했다. 이어 아이를 잃은 지 2달여 된 시점에 고유정과 함께 노래방에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가 고유정과 노래방을 간 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충북 청주로 돌아온 시점이었다. 그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고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긴장감을 풀어주고 상황을 조금씩 물어보려고 시끄러운 곳을 찾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유정이 체포된 후 2번 면회를 갔을 때 자신이 이야기하는 도중 난데없이 메모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도 말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씨는 B군과 함께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떨어져 잤다. 부검 결과 A씨의 아들은 질식사한 것으로 나왔다. A씨는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사건 이후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망 원인을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36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가운데 친아들의 성씨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충북의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20일 고유정이 지난 1월 초께 친아들 O과 숨진 의붓아들 A군 O이 함께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두 아이가 쌍둥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두 아이의 성을 갖게 표기해달라는 요청을 의아해하던 보육시설 측의 형제임을 주장하기 위해 고유정이 둘러댄 말이다.
고유정은 이날 조만간 계명에서 친아들의 성을 바꿀 것이라며 두 아들은 형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 36씨를 살해하기 8일 전인 지난달 17일께 다정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 가족관계등록법상 아이를 현 남편 아들로 바꾸려면 전 남편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시 고유정은 평소 강씨에게 쓰지 않았던 물결 모양 같은 이모티콘을 넣어가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씨는 친동생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며 야 이거 봐봐. 나 소름 돋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숨진 강씨는 양육비를 고유정에게 꼬박꼬박 보내는 등 아들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 고유정, 살해 8일 전 다정 문자. 강씨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숨진 당일 승용차 안에서 부르던 노랫말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강씨는 전인권에 걱정하지 말아요를 성은 강, 이름은 아들 이름, 강씨, 집안의 첫째 아들이라 바꿔 불렀다. 강씨 집안과 성이 강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강씨가 살해된 제주 펜션으로 향할 때 열창을 한 음성은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고유정과 강씨가 이혼한 배경에도 아들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씨 측은 이날 2016년 2월 설날에 처가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친가에 데려간 게 결정적 기혼 사유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아들을 친가로 데려간 것을 놓고 고유정의 가족과 다툼을 벌이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후 고유정의 아버지는 숨진 강씨를 보면 내가 나를 아냐? 며 못 본 척 했을 정도다. 당시 강씨는 처가에서 자던 아들을 깨워 친가에 데려갔다가 4개월 뒤 고유정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다. 앞서 고유정과 강씨가 이혼 후에도 아들의 친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강씨는 면접교섭권 소송을 통해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던 날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현재 가정 지키려 성씨의 집착 가능성. 검찰 역시 고유정이 강씨와의 첫 자녀 면접이 잡힌 후 보름간 범행을 준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9일 가사재판에서 패소하자 이튿날부터 뼈무게 살인도구 등 범행 관련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강기중세를 호소하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입한 뒤에는 제주로 들어가 흉기와 종량제 봉투 등을 샀다. 프로파일러들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권 소송에서 패하면서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고유정의 입장에선 아예 아들의 성을 현 남편과 같게 하면 이런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여겼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 경찰행정학과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성을 강제로 바꾸려는 욕구가 크지 않은데 고유정은 직접 그런 요구를 하고 실행에 옮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명을 통해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고유정 사건이라 불리는 전 남편 살인 사건입니다. 범죄 수법 자체가 워낙 엽기적이라 많은 사람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일 언론 보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와 1인 미디어 IM피터가 고유정 사건의 문제점을 지역 기자의 눈으로 짚어봤습니다. 현장에 폴리스라인조차 설치하지 않은 경찰.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 브리핑. 고유정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했던 건 경찰이 범죄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수사 중에도 직후에도 살인이 벌어졌던 펜션의 폴리스라인을 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펜션 주인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퇴직금을 털어 운영 중인 펜션이 한순간에 살해 현장이 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강력 범죄가 벌어진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장 보존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혈흔이 굉장히 빨리 사라졌습니다.
6월 1일 고유정을 긴급 체포해온 이후 주인이 펜션을 청소하면서 범죄 현장이 훼손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미 루미놀 검사를 통해 피해자 A씨의 혈흔을 확보했다며 살인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펜션에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았고 청소를 해도 되냐는 주인의 말에 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드러났지만 그 혈흔 증거는 고유정이 따로 챙겨갔던 담요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채취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는 소량의 혈흔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성분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보존만 제대로 됐어도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조사 결과는 더욱더 일찍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를 취재해온 박성우 제주이소리 기자는 경찰 대처에 대해 처음에는 실종 사고였지만 경찰이 사건에 무게를 뒀더라면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시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유정이 친정 집안이 지역 뉴즈라 수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16일 제주이 소리가 보도한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와 사일렌트카 관련 기사. 최근 온라인에서는 고유정이 가족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라며 특정 회사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유정이 가족이 사건 이후 업체명을 바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업체로 지목받은 제주 아셀렌트카는 고유정 집안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아셀렌트카 대표 현모 씨는 제주의 소리와의 전화에서 최근에는 회사로 고유정과 관계된 회사냐는 항해 전화가 오기도 했다. 정말 억울하다며 우리는 고유정과 관계가 없다. 2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유정이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유정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소식이 많이 퍼졌습니다. 고유정의 전 애인 실종설도 나돌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성 실종자 중 고유정과 관련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유정이 화학 전공이라 피해자의 유해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도록 했다는 소문도 잘못됐습니다. 고유정은 화학과 출신도 아니며 인천에서 피해자 것이라며 발견된 뼈 조각은 동물뼈로 밝혀졌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사건을 공모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경찰은 공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9일 MBN은 단독이라며 고유정의 진술을 그대로 보도했다. 6월 9일 종합편성 채널 종편 MBN은 단독이라며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MBN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본 제주 지역 기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이미 기자들은 사건 초기부터 고유정이 남편의 성폭행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고유정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편적으로 보도될 경우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고유정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인 전기톱을 끄집어내어 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를 버젓이 제목으로 달기도 했습니다. 조회수에 매달려 가십성 보도를 이어간 탓에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고질병이 이번 사건에서도 이어졌습니다.